우리나라 이제 성형 수술이 뭐 세계 1위라고 하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한쪽에 빠지면 굉장히 그쪽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이제 뭐 볼링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서양 사람들은 볼링장 하면은 그냥 막 던지고 막 집어던지고 막 놀고 그 그냥 굴리고 그 모임 자체를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이 볼링을 시작하면은 레슨 받고 신발 사고 아대 사고 다 해서 제대로 다 정식으로 하거든요. 성형외과 의사들도 일단 성형외과 의사가 되면은 그냥 대강 자기가 배운 거 갖고서 평생 먹고 살 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들은 연구회를 만들어서 자기가 주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서로 디스커션도 하고 자기가 안 됐던 케이스를 올려놓고 다른 의사와 상의해서 그 원인 분석을 하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고 싶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눈 연구, 뭐 안면 유광 연구, 코 연구에 되게 다양하게 연구회가 있어서 저희들은 항상 연구하고 항상 복습하고 또 외국의 새로운 지식도 받아들이고 또 변형하고 한국에 맞게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환자가 많다고 기술이 늘어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성격상 우리들은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게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않을까 그 인정받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성형하고 나서 뭐 합병증 같은 건 없나요? 일반적으로 보통 모든 수술에 따른 합병증은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그러니까 뭐 출혈, 감염, 뭐 신경 손상 이런 것들 위험성은 다 있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특별하게 이제 성형 수술에서는 약간의 비대칭. 이제 맹장 수술했을 때 맹장 수술한 자리가 뭐 좀 길다 짧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쌍꺼풀 수술하면은 쌍꺼풀 흉터가 약간 더 길다 짧다 높다 낮다 이래서 이제 불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비대칭에서 오는 또는 불만족에서 오는 그런 문제가 더 추가로 있는 거죠. 그 뭐 오해와 진실이 뭐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떤가요? 성형 수술하면 무조건 막 자기가 환골 탈태해서 다른 사람이 된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성형 수술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어느 성형외과들 보면은 수술 전은 다 다른데 후는 다 똑같아지는 어떤 획일적인 그런 결과를 내는 병원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말씀드리자면은 눈이 정말 예쁘고 코도 높고 막 화려한 사람이라면은 그 수술에 어떤 강, 중간, 약 이거를 조정을 좀 해서 조화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는 겁니다. 눈도 크고 막 인상이 강한데 코도 너무 높게 세게 하고 여기서 너무 뾰족하게 잘라버리면 딱 봤을 때 눈 이만하고 코 이렇게 되고 되게 비현실적인 얼굴이 나와요. 하나하나 보면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세 개가 합쳐졌을 때 약간 좀 위화감을 주는 게 있을 수 있어서 저는 환자 상담할 때 제가 윤곽학도하고 다 하니까 전반적인 관점에서 보고 나서 뭐 환자분 당신은 눈, 코가 되게 높고 어떻고 예쁘니까 눈도 너무 세지면 이상이 가게 눈 자연스럽게 가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화를 추구하는 게 제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조화가 제일 전 화두입니다. 수술할 때. 예. 예. 코로나19 이후에 정보지원금 때 병원 분위기가 바뀐 거 없나요? 그 저희 같이 큰 수술하는 뭐 이런 병원들보다도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 뭐 이런 것들 좀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 쿠폰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시술들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수술들에는 영향 거의 안 미치죠. 왜냐하면 그 액수가 큰 수술 받기에는 좀 문제가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우리 시술하는 피부과 쪽에서 많이 혜택을 받았죠. 아, 그러세요? 예, 뭐 레이저로 뭐 잡티 제거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받고. 예. 주변 식구들이 뭐 성형 환자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환자가 만약에 과도하게 수술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식구들이 말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자신이 없어 하는데 수술을 겁내하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다 수술 안전하고 이런 방법을 시술하면은 너희 컴플렉스 해결할 수 있다고 격려도 해주고 그거는 이제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성형수술도 지나치면 안 좋고 지나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적당히만 하면은 그 사람이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드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지나치지 않은 성형수술은 권하고 지나친 성형수술은 막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 성형수술에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이 있나요? 성형수술은 일단 회복력이 좋아야 되니까 이게 성형수술은 따로 특별하게 운동을 해서 좋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수면이 중요하니까 몸 컨디션 유지하는데 그다음에 그 너무 심한 운동은 이제 몸 힘들게 하고 막 이러니까 수술 후에 그냥 가벼운 산책 정도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도움이 되거든요. 수술 후에 이제
좀 집에서 쉬어야 되는 시기, 붓기가 올라가는 시기, 점점 붓는 시기가 한 2, 3일인데 그때까지는 좀 쉬시다가 2, 3일 후에 이제 좀 지나서 붓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좀 빠른 걸음 걷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온몸의 부종이나 이런 걸 많이 빼주니까 수술 부위의 부종도 빼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도움이 되고 실제로 개별적으로 이제 수술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수술하신 의사하고 상의해서 어떤 운동이 괜찮을지 물어보고 허용되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눈 밑에 수술하고 살을 얇게 했는데 무거운 거 같은 운동을 하면 여기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담당 수술하신 의사하고 상의해서 어떤 운동은 언제까지, 언제부터 뭐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면 됩니다. 예. 그 도움이 되려는 그냥 골고루 잘 드시면 좋고요. 비타민 C는 그 상처를 잘 낫게 해주니까 비타민 C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전이라도 마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은 게 마늘 같은 경우에는 좀 출혈성 경향을 좀 증가시킨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수술 전에 한 일주일, 열흘 전부터 안 드시는 게 좋죠. 마늘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네. 뭐 성형의 뭐 예방법이 있나요? 예방법이라기보다 네. 어떻게 하면 성형 수술을 결정을 이제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건데 일단은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네.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옆에서 거기 병원에서 이거 하면 좋다고 해서 그냥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하면 좋아진다니까 하는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자기가 어떤 수술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인터넷 들어가서 서치를 많이 해보고 그 수술에 따르는 뭐 장점이나 단점들 아니면 문제점들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병원에 가서 상담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의사를 거의 5분도 못 보는 그런 병원은 주로 안 가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주로 앞에 상담사가 설명 30분, 1시간 동안 다 해놓고 의사가 가서 5분도 안 되고 보고 나오면은 그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파악할 시간이 되게 적거든요. 그러니까는 의사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병원 찾아가서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쁘 공장처럼 막 하는 병원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렇게 해도 환자를 많이 봐주면 되는데 실제로 환자 보는 시간이 너무 짧은 병원들은 안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술 내용은 의사가 환자를 보고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판단을 안 하고 앞에 직원들도 판단해 놓은 거를 의사가 컨펌하는 정도는 솔직히 저는 의료가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 의사가 내린 그 진찰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린 그 계획에 따라서 그 다음을 이제 그 직원들한테 보충 설명을 듣는 게 맞는 거지 계획 세우는 것 자체를 아예 그 직원이 해서 갖고 오면 그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의료는 의사가 해야 되는데 그 의료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건 저는 안 좋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의사를 봐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거 나쁜 거 다 얘기 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을 하시고 병원도 한 군데만 가지 말고 몇 군데 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야죠. 네. 그 성형하시면서 뭐 이렇게 성취감이나 보람된 일이 있을 텐데요. 그게 이제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모자 쓰고 이렇게 푹 이러고 다니던 친구들이 수술한 다음에 머리 딱 제끼고 화장하고 활발하게 다니는 거 보면 저 친구는 이제 콤플렉스 해결됐구나. 이제 얼굴에서 그런 게 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자들 가슴에 대해서 이제 콤플렉스가 많은데 가슴이 너무 없어서 작았을 때 막 일단 레이스 달린 화려한 옷들이 있고 막 팔도 이렇게 모으고 다니고 했던 애들이 나중에 어린 친구였는데 수술 끝나고 나서 6개월 뒤에 왔는데 갑자기 막 되게 야한 탱크탑에다가 막 골반까지 오는 청바지 입고 막 다니는 거 보면 이 성형 수술해서 그동안 약간 좀 안으로 이렇게 움츠려든 성향의 사람이 좀 더 외향적이 되고 많이 활발해지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삶의 태도를 좀 긍정적으로 바꿔줬구나 해서 이제 혼자서 기분이 좋죠. 네. 제이드 병원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저는 이제 보통 성형외과 의사가 눈만 수술하는 사람이나 코만 수술하는 사람이면 무기가 적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눈, 코, 윤곽, 리프팅 뭐 이런 거 다 하니까 환자 얼굴을 봤을 때 이제 이 사람은 뼈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뼈 수술은 손대지 말고 바깥에 있는 지방을 좀 손을 봐서 얼굴을 더 날씬하게 만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저는 이제 무기가 많은 거니까 그만큼 좀 다양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마음에 들고 좋죠. 환자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네. 뭐 아까 정부 얘기하셨는데 정부한테 부탁하시는 것은 뭐 없나요? 정부요? 네. 지금은 이제 태국이나 이런 데는 성형 수술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이 밀어주거든요. 샴 쌍둥이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젠더 수술은 많이 밀어주고
전 세계에서 다 가잖아요, 그 병원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고 막 세금 어떻게 하면 많이 걷어낼까 이거 생각만 하는 거 있지. 이 성형 수술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한테도 이제 K 성형이라고 해서 또 밀어주면은 또 하나의 이제 한류를 일으킬 아이템이 되니까 성형외과 쪽에 지원도 해주고 우리도 100% 신고해서 세금 다 내고 하면 서로 좋은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어차피 성형외과 의사들은 부가세 내고 카드 내고 현금 영수증 내고 거의 수입이 다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더 억제만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이 벌으면 다 세금 내고서 가져갈 게 없는데 예. 일을 적게 하고 차라리 놀지가 되는 거니까. 근데 성형수술 발전에도 이제 역행한다고 보고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환자한테 받은 거 모든 걸 다 신고하고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면 그 병원에다가 오히려 혜택을 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더 환자 많이 유치해라 하고서 그런 것도 해주고 하면은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벌고 세금 더 내는 게 우리도 더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성형에 대해서도 좀 밀어줬으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K 의류, 뭐 K 뷰티 다 있잖아요. 이제 K 성형도 지금은 정부에서는 선전을 안 하고 이제 입소문으로 알려진 거 아니에요, 성형외과. 근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좀 밀어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국 같은 경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 마지막으로 그 성형 환자들한테 희망을 좀 멘트 한번 해주시죠. 성형 수술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야 될 것도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이 해야 될 것도 아니니까 자기한테 적당한 수술을 잘 찾아서 하면은 훨씬 더 자기 삶의 이제 퀄리티,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무서워하시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막 하라는 대로 하지도 말고 충분히 요즘은 인터넷 정보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대신 이제 브로커나 아니면은 이제 그 바이럴 마케터들이 너무 과장돼서 올린 그런 것들은 좀 잘 가려서 보시면 좋겠어요. 원래 인터넷 유튜브라는 게 원래 그게 검증이 100%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잘 선택해서 자기 거로 만드는 거는 자기 몫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